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지지율이 2주 만에 5.5%포인트 급등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전 공표됐습니다. 자, 이로써 두 후보 간 지지율 격차는 10%포인트에 가까운 9.1%포인트가 됐는데요.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버린 이재명과 민주당 연일 쇄신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재명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며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재보선 무공천, 586 퇴진, 국회의원 연속 3선초과 금지 등 인적 쇄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당이 쇄신하고 기성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겠지만 쇄신을 하더라도 그 사유가 명백해야 하고 일관성 있는 흐름 속에서 나와야 국민들이 공감하는 법이죠. 자, 그런데 바로 엊그제만 하더라도 구태를 거듭해온 이들이 시기적으로 대선 판세가 고전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쇄신한다고 하니 선거용, 국면 전환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 어제 송영길 대표의 쇄신안 발표 후 가장 많이 나온 말 중 하나가 버스 지나간 다음 손은 들어도 소용이 없다. 바로 이 말이었는데 최근 공표되고 있는 여론조사만 봐도 판세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요. 여기에서도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시겠습니다.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 지난 24일과 25일 성인 남녀 1,0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후보의 지지율은 지난 조사 39.2%보다 5.5%포인트 오른 44.7%였습니다. 반면 이 후보의 지지율은 1.3%포인트 하락해 35.6%로 조사됐는데요. 이로써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6.8%포인트 벌어진 9.1%포인트가 됐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하락하며 다시 10%를 밑돌았습니다. 또 본인 지지 여부와 무관하게 어떤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것 같으냐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8.4%가 윤 후보를 꼽았는데 이는 이 후보를 택한 비율 42.4%보다 6%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자, 다음은 야권 후보 단일화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윤 후보, 안 후보 누구로 야권 단일화가 성사돼도 이재명 후보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 후보로 단일화 시 윤 후보의 지지율은 47.2%로 이 후보 36.3%보다 높았습니다. 두 후보의 가상양자 대결 지지율 격차는 지난 조사보다 5.4%포인트 더 커졌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하는 경우 안 후보의 지지율은 38.1%로 31.1%를 확보한 이 후보보다 높았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파급력이 더 크다는 조사가 많이 나왔지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하며 이 같은 현상도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주당의 사과 퍼포먼스, 큰절 퍼포먼스, 쇄신책 릴레이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요동치고 있는 대선 판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 보도해드린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말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요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뒤지는 결과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어제도 비중 있게 보도한 바 있지만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서울 민심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보다 더 좋지 않다는 민주당 내부 분석이 나왔고 해당 보고서는 서울이 정권심판론의 진원지라고 진단했습니다. 자, 이에 화들짝 놀란 민주당, 이재명은 큰절의 눈물, 송영길은 차기 총선 불출마, 당은 납작 엎드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인데 오늘도 어김없이 극약 처방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 오늘 오전 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이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은 앞으로 일체의 네거티브를 중단하겠다. 야당도 동참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런 제안을 야당에 하면서 이재명이 덧붙인 말은 진짜 위기는 대선 이후다.
우리가 이 위기의 터널을 지나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초유의 국가재난 상황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 대전환을 골자로 하는 정치 교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상대를 굴복하게 만드는 자신들만의 여의도 정치에 갇혀버렸다며 여의도에 갇힌 기득권 정치로는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정치 성향 지지하는 후보를 떠나 객관적으로 이재명의 방금 전 기자회견 공감이 가시는지요? 우선 네거티브를 중단하자는 이재명의 일종의 제안, 이거 참 기가 막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꼭 이번 대선뿐만 아니라 지난 역대 선거를 보면 민주당 계열 또 지금의 더불어민주당까지 단 한 번도 네거티브를 거른 적이 없습니다. 자, 아니 어쩌면 네거티브 또는 정치 공작이 이들의 주요 선거 전략이었죠. 구구절절 역대 선거에서 이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굳이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닐 것입니다. 그랬던 이들이 이번 대선에서도 어김없이 네거티브를 전면에 내세웠죠. 제1야당의 대선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검찰, 경찰, 공수처를 통해 탈탈탈 털었지만 타격을 주지 못하자 이들이 선택한 전략은 지난 탄핵 정국에서 나름의 재미를 봤던 무속 주술 프레임, 이것이었습니다. 자, 마치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 무속에 의해, 주술에 의해 국정 운영을 할 것이다 라는 일종의 프레임을 걸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잘 또 안 먹히자 그 다음 타겟으로 정한 게 바로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와 장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줄리 논란으로 시작해 녹취록으로 이어진 파상 공세에도 결과는 민주당이 예상치 못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고 결국 이 네거티브는 민주당의 독이 되고 말았죠. 뿐만 아니라 처가 비리라며 장모까지 검증의 도마에 올렸지만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 씨는 어제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자, 어째 보면 그간 윤석열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 장모와 관련해 민주당이 쳐놓은 덫을 거의 다 빠져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이 타이밍에 네거티브를 중단하자고 합니다. 할 거 다 해놓고 별 실익이 없자 이제서야 네거티브를 중단하자고 합니다. 이거 정말 비열한 짓이죠. 더군다나 김건희 씨 녹취록과 관련한 논란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려 하고 있는 반면 장영하 변호사가 최근 공개한 이재명 녹취록은 유권자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도 이 녹취록을 접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는 분들 참 많으시더군요. 때문에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연일 고개를 숙이고 새 신책을 내놓고 네거티브를 중단하자 뭐 이런 극약 처방을 내놔도 유권자들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미 버스는 떠났고 민주당과 이재명이 손을 흔들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저들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